다막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윤미 님이 종배님 괜찮으세요? 아, 이거 지금 읽어야 되죠? 잠깐 마음을 다잡고 읽어야겠네.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왜 뭔데요? 아프지 마요. 저랑 촌철님들이랑 마음 아파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 그러게요. 좀 따뜻하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됐네요. 네. 여튼 다시 읽어드리면 김현미님 죄송합니다. 종배님 괜찮으세요? 아프지 마요. 저랑 촌철님들이랑 마음 아파요. 네, 제가 장염에 심하게 걸려서 어제는 좀 아팠고 오늘은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갖고 네. 네. 좀 전에 치킨 쏜다고 그랬죠. 네. 후라이드예요, 양념이에요? 반반? 간장 치킨인가요? 마늘 치킨인가요? 반반? 아 먹고 싶어라. 네. 넘어가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스타님 가실까요? 가시죠. 네, 어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출연을 해서 곧 전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살짝 풀었습니다. 10년치 녹취록으로 전체 분량이 1,300페이지에 이른다고 하죠. 네. 이 안에는 김만배 씨가 기자뿐 아니라 판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다. 어제 이 점을 좀 꼬집었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듣고 김종국 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도대체 이건 누가 수사해야 되나요? 특검이라고 달라질까요? 모니터링해야 할 주요 언론도 다 한패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JB 어디서 수사를 해야 합니까? 할 때야 분명히 있죠. 어디요? 공수처. 아하. 판검사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어떤 수사 범위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공수처가 기분 나빠하려나? 아,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런데 지금까지 공수처의 행보를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기대할 바가 없을 것 같고 뭐 검찰도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겠습니까? 할 생각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묵혀뒀겠습니까? 진작 했겠죠?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깝깝해지네. 그럼 언론이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데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파헤치겠습니까? 김종국 님이 찝어주셨잖아요. 더 깝깝해지네. 그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 그거 네. 어디에다 묻습니까? 다만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고를 통해서 한겨레 소속 간부가 김만배 씨로부터 9억 원 받았다라는 가 사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오늘 사고로 소상히 독자들한테 보고를 했던데요. 돈 받았다는 간부는 해고를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편집국장, 대표이사, 편집인, 전무 모두 사퇴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눈길이 꽂혔던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가 이거를 회사 밖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확대 개편을 한 다음에 전직 간부의 금전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직 간부로서 대장동 기사에 미친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오늘 사고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네. 바로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괜히 돈 뿌렸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보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겨레가 자진해서 지금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용두사미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러니까 조사해서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런 작업이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동일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김만배 씨한테 돈 받았다는 몇몇 간부들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를 두고 하는 말씀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지금 거명되지 않고 있는 언론사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자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골프하면서 100만 원씩 돌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기자들이 있었을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몇몇 언론사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언론계가 좀 나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베들레헴 바이든님이 이런 걸 제대로 수사해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섭니다. 라고 해주셨고, 에라이님이 FBI로 가야 되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토토로님은 또 중이 제 머리 못 감고 팔은 안으로 굽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겨레가 외부인들한테도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이 다른 언론사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수사에도 이어질지 요 점을 또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자정이죠. 자정. 네,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조사해서 뭔가 단죄를 내리면 그거는 환부만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정이 제대로 된 자정이라면 완전 근원부터 싹 도려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근본은 자정이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을 풍자하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사무처가 갑자기 작품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림. 작가는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페인화가 고야의 대표작 거인을 패러디한 그림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포스터를 패러디해 한남동 관절 리모델링 수의 계약을 풍자한 작품도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 민예총 등 작가 30명과 야당 국회의원 12명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작가들은 12구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처음에는 전시회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철거를 통보하고 모든 작품을 철거했습니다. 전시를 주관한 국회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낙인 찍었던 1989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로의 퇴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작가들도 국회에 항의했습니다. 21세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작품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12구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입니다. 저질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도 한심합니다. 네, 요거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풍자와 모욕의 경계선도 모호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풍자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거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초점을 여기에 두고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어떤 뉴스 리포트에도 나온 것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윗옷을 벗은 모습을 그렸다는 작품, 요걸 보면 물론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외설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성적 비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액션 블록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은 근육줄의 주인공이 힘주는 듯한 장면. 오히려 이런 게 연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이른바 해먹을 결심. 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래요. 인물 묘사는 극히 평이한 수준이고 눈에 띄는 게 있다면 해먹을 결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2차 논쟁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해먹을 결심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공사 발주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그 2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초적 문제의식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제재도 그동안 없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아서 그림으로 묘사한 것만 문제 삼는 게 그러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게 2차 논쟁점이라는 것이죠. 왜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희 님도 바로 그 점을 꼬집어 주셨는데요. 자기들이 풍자할 때는 표현의 자유고 자기를 풍자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라고 그 점을 좀 꼬집어 주셨고요. 아름다운 서울님은 김건희 여사는 나름 예술인 아니신가요? 예술에 조금 편협하게 이번에 조금 보시는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시 기획자라면 좀 의견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정경수 님이 어쩌면 이게 또 모범 답안일 수도 있는데요. 평가는 각자 시민이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예술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다. 이렇게 지금 꼬집었는데 국회 사무처는 추후 작품별로 재심사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품별로 재심사를 해서 이거는 걸 수 있고 이건 못 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예술작품 검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최 측은 국회 전시는 거부하겠다. 작품 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되냐 아니냐. 근데 지금 아까 오디오에서도 들으셨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거를 지금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는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심사가 야당 의원들하고 또 다를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이 충돌하면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왜 국회 사무처가 일방적으로는 조치를 하느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야 의원들의 얘기는 잠시 후 또 3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12구 참사 유족 등에게 막말을 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이 사람이 주유소 2군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화물연대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이 2곳 주유소 앞에서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김민아 의원이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김민아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덧붙였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간아 XX 먹게 생겨갖고 면허증은 위에 하나 따서 식솔들 밥술 좀 뜨게 되니 눈이 뒤집히던가 봐.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고마워하거라. 지금 그대로 읽으신 거죠? 네, XX만 빼고요. 이분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언어는 영혼의 거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쓰는 말이 혼탁하다면 그건 영혼이 혼탁하기 때문이다. 일단 첫 번째 이 말씀 드리겠고요. 막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그만큼 되돌려 받는다라는 법칙입니다. 응? 네. 자,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그 전에 이제 그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징계가 어찌 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한마디로 개걸음을 걷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원시 의회가 내일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가 2번째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징계 여부,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창원시 의회 윤리특위로 넘겨서 여기서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니까 국회가 하는 절차하고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리특위는 또 창원시 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하. 막말이 가슴에 와서 박히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징계는 엄청 느리게 걷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풍이다님이 마산입니다. 제가 경남도 의회에 전화를 해서 왜 징계 안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오호. 답은 논의 중. 이라고 들으셨다고 하고요. 네. 김영아님은 사장 잘못 둔 주유소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수사 속도는 좀 빠를까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고는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게요. 앞서서 12구 참사 유족에 대해서 막말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이 되어 있고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취합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 요구도 안 했군요, 아직. 참 늦네요. 막말의 대가가 뭔지 이번에 좀 느끼게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국격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것처럼 원격도 있는 겁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 있죠. 네, 제발 좀 기본은 좀 합시다.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쿠팡이 지난달 5일부터 직고용 상태였던 물류 배송 노동자인 쿠팡 친구를 대상으로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로 소속을 바꾸는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회사가 흑자 전환을 달성했는데도 이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의 상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쿠팡은 전환 동의서를 받은 결과 90% 이상이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급여와 휴가 등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직무별 지원금 등도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조가 우려하는 건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면 원청 하청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사와의 교섭조차 할 수 없다라는 점, 바로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건데 이건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 허다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 쪽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조건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급여와 휴가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직고용을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고용 안전성과 노동 조건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안 좋은 변화예요. 일단 이거 먼저 환기시켜드리겠고 두 번째, 급여와 휴가 등을 유지할 거면 굳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자회사 전환을 뭐하러 밀어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네. 뭐 지금 당장이야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경기 상황과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서 그럼 탄력적인 노동력 관리를 하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주장. 그래서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쿠팡과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날 가능성. 저는 이걸 우려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쟁의의 환경, 노사협상의 환경을 틀지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제2, 제3의 기업이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 노동자들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걸 사실은 우려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 이 되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회사가 쿠팡 직고용에서 자회사로 가도 뭐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바꾸냐고.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요. 그럼 다 떠나서 그럼 왜 소속을 자회사로 바꿔야 되죠? 나중에 그러면 이 자회사하고 계약 해지해버리면 되거든요.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그 말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진 않는 거죠. 그럼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부산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올해 신입생부터 새 교복을 입힌다면서 교복 안내표를 배부했는데요. 한 벌당 가격이 남학생은 105만 원, 여학생은 107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가 이리 비싼가 싶어서 봤는데 학교 측의 설명을 그대로 읽으면 한 명 한 명 맞춤 수작업으로 만든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직접 교복에 수놓은 자수는 부와 명예, 건강, 장수 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싸다라는 건데요. 허허. 결국 우린 너희와 달라. 라는 의식을 어릴 때부터 학생들한테 심어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어차피 사회 나가면 계급장 사회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계급장 없이 함께 뛰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초등학교에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네? 왜 이러냐고요. 임금님귀의 캔디님이 이게 바로 해먹을 결심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비싼 가격도 충격이에요. 한 벌당 지금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촌철님들이 다들 놀라고 계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복이요? 아니 초등학생들 많이 뛰놀잖아요. 네. 그러다 교복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짜리 교복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끝내야 되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